지난 10일 연방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2025년 이후 총 17만 5천 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신원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이 금융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과정에서 총격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과잉 단속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는 이달 말까지 모든 요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 동안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지난 10일 연방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2025년 이후 총 17만 5천 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의 대다수가 각종 형사 범죄 연루,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의 사유에 해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0만 건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매월 1만 건 규모의 비자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하며 범죄자들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보수 성향의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옹호도 비자 취소의 사유가 됐습니다. 국무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가 커크의 죽음을 두고 SNS에 그는 너무 늦게 죽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신원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이 금융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6일에 베센트 장관은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연설에서 범죄 조직과 카르텔은 물론 불법 체류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고용이나 금융범죄 단속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규제 이행을 위한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금융기관들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실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올해 연말까지 거래 차단 대상자들을 선별해 계좌 폐쇄 및 카드 사용 중단을 집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과정에서 총격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과잉 단속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는 이달 말까지 모든 요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스의 데이빗 벤처렐라 국장 대행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전국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아이스 요원들과 수사관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받은 바디캠 착용을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일정이며 최근의 현장 단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당국이 수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바디캠 착용이 전면 도입되더라도 촬영된 영상들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렐라 국장 대행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아이스의 재량으로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 동안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의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11%에 머물렀으며 85%의 응답자들은
SNS가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71%, 공화당 지지자들은 62%의 비율로 해당 법안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접근 및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전면 사용 금지 법안을 시행했으며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SNS 계정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콘도와 코앞 소유주들이 시 재무국의 건물 면적 산정 오류로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재산세를 과다 납부했다며 환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BC7 조사에 따르면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한 코앞 건물은 실제 면적이 시 기록보다 22% 작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무국은 신고 이후 건물 면적을 11만 9,228제곱피트에서 9만 3,759제곱피트로 수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잘못된 면적을 기준으로 40년 넘게 세금을 더 냈다며 관합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퍼이스트사이드의 또 다른 건물도 면적이 1만 제곱피트 이상 과다 산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오류가 확인돼도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 건물은 이전 6년치 환급을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2년치만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6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한 재산세 전문가는 자신이 조사한 수백 개 건물을 토대로 뉴욕시 콘도와 코앞 상당수에서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기록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평가액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는 세금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7,000개가 넘는 콘도와 코앞 건물이 있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MTA가 여름철 지하철 승강장의 극심한 더위를 낮추기 위해 지하에 쌓인 열을 빼내 저장한 뒤 겨울철 인근 시정부 건물 난방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첫 시험 대상은 브루클린 브리지 시청 456호선역과 챔버스 스트리트 JZ5선역 일대로 미국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열에너지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해당 역은 여름철 승강장 평균 온도가 96도까지 올라가며 일부 지하철역은 지상보다 최대 20도 가까이 더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약 80만 달러를 투입해 우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승강장에서 흡수한 열을 챔버스 스트리트역 아래에 설치하는 지열 시추공으로 보내 저장한 뒤 겨울철 인근 시정부 건물의 난방 에너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사업성이 확인되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MTA는 챔버스 스트리트역 대규모 개보수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인근 뉴욕항에서 관광보트가 전복돼 퀸즈에 거주하던 27세 어머니와 생후 5개월 된 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트 운항자가 연방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는 46세 마누엘 에르난데스는 지난 8일 밤 최대 탑승 인원이 10명인 22피트 보트에 자신을 포함해 14명을 태우고 유료 관광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상업용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해당 보트 역시 유료 승객을 태우기 위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에르난데스가 출발 전 아기용 구명조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모에게 아기를 안고 있으라고 한 채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전 보트가 방향을 돌다 대형 선박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파도를 만났고 선수가 물에 잠기면서 보트가 순식간에 전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12명은 구조됐지만 5개월 된 안토넬라 가르시아와 어머니 사라 산체스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선박 운항자의 과실과 위법 행위로 사망을 초래한 혐의 2건으로 기소됐으며 정확한 전복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입주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주택을 구하려는 쉼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개인정보까지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24세 데이비드 아게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쉼터 주거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시정부가 발급한 주택 바우처를 가진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확보하려면 자신에게 직접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4,000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게로에게는 중절도와 뇌물수수, 신원도용,
사기 계획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아게로가 주거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뒤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안정적인 주거를 절실히 찾던 쉼터 주민들의 신뢰를 악용한 사건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패스 전철의 스마트링크 카드와 메트로 카드 사용이 오는 31일을 끝으로 전면 종료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당 카드로는 더 이상 패스 탑승 결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대신해 항만청의 비접촉식 결제 카드인 탭카드를 비롯해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를 지원하는 신용카드 또는 애플, 구글페이를 이용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만청은 이용객들이 카드에 남은 잔액을 이달 안에 모두 소진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잔액이 남았다면 내년 2월까지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해 새로운 탭카드로 잔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항만청은 이번 결제 시스템 변경과 관련해 이용객들의 혼선을 줄이고 환불 조치를 안내하기 위해 오는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객들은 항만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2028 LA 올림픽 2차 티켓 판매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추첨 당첨자는 배정받은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구매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비자, 체류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B1, B2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20,000의 예치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영구 시행합니다. 달라스에서 출발해 LA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안에서 22세 남성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요일 예배 참석을 위한 근무 일정 조정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전 인앤아웃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종교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11명이 숨진 가운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개봉 2주 차에도 흥행 돌풍을 이어가며 전 세계 누적 매출 1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분, 해지는 시간은 7시 5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